안녕하십니까? 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우리가 이번 주 이제 7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사실 뭐 결강이 앞에서 3.1절 때 있었기 때문에 오늘 7주차 3차 시가 바로 7-1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7-1강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7-1강에는 즉 7강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화장품의 3대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 가용화, 유화,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히 요 3대 주요 기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또 화장품의 또 한 축을 갖다 이루고 있는 특히 헤어 용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어로졸 제품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7강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요. 뭐냐면 이런 화장품의 3대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 중에서도 특히 유화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그 방법도 다양하고 또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기법들, 예, 또 기술들, 테크닉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1강 첫 번째 시간으로 유화 방법 및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유화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세밀한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역시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 유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에머전 이렇게 얘기하죠. 유화 제품 또 유화 물질 이것은 이제 에머전이라고 하는데 에머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머전을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또 에머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상과 유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바로 수상과 유상을 갖다가 원활하게 잘 균일하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매개체로서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바로 이 계면활성제 성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상과 유상 그리고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유화, 예, 유화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유화 유형 중에서도 OW 유화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에멀전, 예. 에멀전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에멀전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예, 뭐 우리말로 하면 유화이지만 예, 유화 혹은 유화 물질, 뭐 유화액, 유액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중에서 어느 한쪽, 예, 어느 한쪽이 밀입자 상태의 일정한 비율을 갖다 이루면서 또 다른 한쪽, 예, 또 다른 액체 중에 분산되어 있는 기, 요걸 갖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에멀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유액 또는 유화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한쪽이 또 다른 한쪽,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상과 유상을 갖다 이제 다루게 되는데 수상이 유상에 이렇게 아주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거나 또는 유상이 수상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에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액, 유화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구성 요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상, 예, 보통은 유상과 수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오일상과 수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액상에다가 제3의 성분인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개의 액상과 제3회상의 계면활성제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인 것이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이제 연속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녀석은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분산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매라고 하는 것은 매체가 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담는 이런 것들을 무슨 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용매라고 하는 것은 용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 용매 하듯이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되는 어떤 분산이 돼서 흩어지는 그러한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분산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연속상을 보통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태를 이루는 상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분산상이 있을 수 있죠. 분산상은 그 연속상에 일반적으로 이제 분산매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분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연속상의 어떤 물질이 이 분산이 되어 있도록 또 안정되게 되어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화제는 유화와 관련될 때 쓰이는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화제는 계면활성제. 그런데 반드시 계면활성제만 이런 유화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유화, 즉 수상과 유상이 아주 균일하게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계면활성제가 주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분자 물질 중에서도 그렇게 계면활성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들도 있고요. 또 분체 중에서도 어떤 계면활성제의 특성처럼 그러한 성질을 띠면서 이 수상과 유상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면활성제만이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화제로 쓰이는 것은 계면활성제, 고분자 물질, 그다음에 분체 이러한 그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얘네들은 그때 만들어지는 에멀전, 에멀전을 갖다가 굉장히 안정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상과 유상을 유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상태로 균일하게 혼합이 되도록 하나의 연속상 안에 분산상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에멀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느냐? 보통은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크기에 따라서 매크로 에멀전,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거대의, 다량의, 큰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멀전이긴 한데 크기가 비교적 큰 유형의 에멀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화물질이긴 한데 유화액이긴 한데 비교적 크기가 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면 400나노메타 이상의 그 이제 그 에멀전 입자가 400나노메타 이상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매크로 에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 에멀전, 좀 작은 에멀전은 100에서 400나노메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미니 에멀전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안정되면서도 굉장히 아주 작은 그런 유형의 에멀전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 에멀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에멀전의 경우에는 그때 만들어진 에멀전 입자의 크기가 그 유액 입자의 크기가 10에서 100나노메타 이런 정도를 갖다 이루는 이건 이제 가용화보다는 그래도 큰 입자예요. 그래서 10에서 100나노메타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이 경우를 갖다가 이제 마이크로 에멀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제 나노 에멀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나노 크기 입자다라고 하는 것은 몇백 나노미터까지도 나노 크기의 입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에서 100나노미터 정도까지는
마이크로 에멀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에멀전을 갖다 이제 제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로 에멀전화,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유화, 영어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emulsificati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emulsification이라고 하는 유화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즉 유상과 수상을 에멀전으로 만드는 그러한 공정,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예, 물과 기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를 할 때 걔네들을 막 우리가 흔들어서 섞으면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의 입자는 미세하게 분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에멀전인데요. 에멀전이 안정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연속상에 또 다른 상이 아주 미세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비교적 균일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에멀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성은 되지만 얘네들은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만든 그런 형태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서 다시 원래의 수상과 유상, 즉 물과 기름으로 다시 이렇게 층이 다시 분리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수상에 이 유상이라고 하는 기름들이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잘 분산이 돼 있다가도 이제 가만히 정치를 시켜 놓으면은 이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유상, 기름 입자들이 서로 막 합쳐지면서 다시 이제 물과 기름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에멀전, 연속상에 분산이 되어 있는 유상을 조금 더 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즉 수상과 유상을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이어주는 그런 물질이 이제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제3의 물질인 것이죠. 그 바로 제3의 물질을 우리는 유화제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유화제로 이제 주로 이제 계면 활성제는 이제 사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면 활성제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분자 물질 또는 분체 이런 것들도 이런 계면 활성 작용, 유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면 에멀전의 형태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한 번씩 그래도 개략적인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지만, 예, 첫 번째가 OW.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 유상은 제가 약간 주황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노란색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주황색으로 글씨로 표현을 했고요. 예, 그림에서는 예, 노란색 가까운 그런 이제 색깔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OW형 에멀전. 요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W, 예, 워터에 O가 오일이 녹아 있는. 그래서 오일 인 워터형 에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워터가 연속상, 즉 수상이 저렇게 파란색으로 연속상이 되어 있는 데다가 예, 오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큰 동그라미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교수님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까맣게 조그만 점이 있는데 저건 뭐예요? 예, 저기 까만 건 아니고 이제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의 조그만 점은 뭐냐면은 오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여기 밑에 표현해 놨는데, 즉 유상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 화장품을 만들 때는 우리가 즉 유용성이라고 하는 물질을 유상에다 잘 녹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일부러.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저렇게 OW형 에멀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예, 오일이 유상이 연속상인데다가 수상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이제 이룰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수상에 잘 녹는 물질은 빨갛게 제가 이제 조그만 점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수용성 활성 성분들이에요. 즉 수상에 잘 녹는 그런 어떤 이제 물질들, 예, 수용성 물질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까? 어떤 이제 식물성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상에 잘 녹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수상이 즉 큰 동그라미에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는 수상이
오일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water in oil 에멀전이죠. 그래서 WO 타입의 에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상 에멀전으로 가게 되면은 수상의 또는 유상의 저쪽의 경우에는 OWO형이죠. 그렇죠? 유상에 수상이 녹아 있는데 그 수상 안에는 다시 또 유상이 녹아 있는. 그래서 OWO형인 것이고요. 이쪽은 수상에 오일이 녹아 있는데 또 그 오일 안에 또 다시 수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WOW 유형의 요 밑에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다상 에멀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바로 이러한 유형의 여러 가지 에멀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노란색은 유상으로, 노란색 아주 노란색은 아니지만 노란색과 가까운 것은 유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하늘색, 파란색은 수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수상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은 조그만 빨간 점, 그 다음에 유상에 녹을 수 있는 지용성 성분들, 요거는 조그만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에멀전의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데, 이렇게 에멀전을 이루는 유상과 수상을 잘 균일하게 혼합하는 그러한 데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면활성제는 수상과 유상이 존재할 때 OW 형태의, 즉 수상이 연속상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WO 형태인 유상이 연속상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즉 OW형 유액을 에멀전을 만드느냐, WO형 유액 에멀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요 계면활성제를 갖다 조금 달리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HLB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면활성제가 나타내는 특성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HLB는 말 그대로 하이드로파일, 하이드로파일이라는 것은 뭐뭐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과 친한 이런 뜻이잖아요. 하이드로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드로파일은 친수성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리포파일, 파일은 친한 거고, 리포는 오일, 유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포파일이니까 친유성. 하이드로파일, 리포파일, 밸런스, 균형이죠. 그것의 비율 또는 어떤 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HLB 값이죠. 그러니까 HLB 값이 크다? 그러면 뭐냐면은 친수성 성질과 친유성 성질 중에서 친수성의 성질이 더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HLB 값이 작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분모로 표현하는 이제 유상이 이제 큰 그런 이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친유성의 그런 이제 성질을 갖다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물과 기름에 대한 친화성의 정도, 즉 하이드로파일하냐 리포파일하느냐의 정도를 갖다 나타내는 것을 HLB 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멀전을 만들 때, 유화물질을 만들 때, 유액을 만들 때 우리가 얘가 지금 OW형이냐 WO형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소요 HLB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소요 HL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즉 에멀전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유상들, 이런 각종 오일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OW형 에멀전을 갖다 이제 만든다. 또는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오일에 수상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WO 에멀전을 만든다. 이랬을 때 이때 필요한 계면활성제의 저 HLB 값, 수상과 유상에 대한 그런 이제 친화성의 정도의 값을 무엇으로 선택해야 좋을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소요 HLB와 거의 유사한 그런 값을 가진, 그러한 HLB 값을 가진
유화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에멀전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HLB 값에 따른 계면활성제의 용도를 갖다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보통 소포제라고 하는 경우, 소포제라고 하는 경우가 HLB 값이 굉장히 낮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소포제의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잘 나지 않도록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HLB 값이 낮은 친유성의 그런 성질을 갖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는데 이때 HLB 값은 1.5에서 한 3 정도. 그 다음에 4에서 6 정도 되면은 친유성 여전히 친유성의 그런 성질이 좀 많이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WO형 유화제를 갖다 이제 만드는데 적합하고요. 그리고 7에서 9 정도가 분산제. 이제 분산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체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산상에다가 분산 내에다가 잘 이렇게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8에서 18 정도가 이제 OW형 유화제. 비교적 HLB 값이 큰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친수성 그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연속상인 수상이 되고 거기에 분산상이 이제 유상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유화 형태인 OW형 유액을 갖다 만드는데 적합하고요. 13에서 15 정도 되면은 세정제. 그리고 15에서 18 정도 되면은 아예 진짜 거의 뭐 친수성해 가지고 오일이 뭐 유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녹아 있는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이제 가용화. 이럴 때는 15에서 18 정도 굉장히 높은 값에 HLB 값이 높은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유화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럼 유화라고 하는 우리가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화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얻게 되는데 유화라고 하는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멀전을 만드는 일 자체를 유화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그 에멀전은 두 번째로 얼마나 안정되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유화라고 하는 것은 유화 기술은 단순하게 에멀전을 만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에멀전을 안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갖다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기름과 물과의 계면에는 계면 장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층이 이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둘 중에 하나 어느 한쪽을 갖다 미세하게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계면 장력, 즉 표면 장력을 낮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계면을 갖다 이제 아주 많이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갖다 미세하게 이제 분쇄를 해야 되잖아요. 작은 입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갖다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이제 호모 믹서 같은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계면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기계적으로 막 하지를 않더라도 적절한 정도로 교반을 해주더라도 계면 화학적으로도 바로 이렇게 미세하게 입자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과 계면 화학적인 방법 두 가지를 갖다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에멀전의 대표적인 유형인 OW형 또는 이제 WO형. 이 에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에멀전의 형태는 주로 이제 이 유화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친수성이 강한 유형이냐, 친유성이 강한 유형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크로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발견한 그런 이제 법칙에 의하면은 OW 에멀전은 수상에 더 잘 용해가 되는 그러한 유화제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을 때 OW형 에멀전. 그 다음에 이제 W형 에멀전의 경우에는 유상에 좀 더 잘 용해가 되는 이제 유화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LB 값이 비교적 작은 이제 그런 유화제에 의해서 잘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제 법칙을 갖다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HLB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HLB 아까 HLB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계면활성제 성질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친유성으로 바뀐다라든가 이러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HLB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POE 부가형 비이온 계면활성제 성질은 온도에 따라서 이 계면활성제가 성질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계면활성제의 HLB 값이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친유성 성질을 더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상은 POE 사슬과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 이것이 온도 상승에 의해서 이제 끊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분자 운동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일과 친한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OW형 유화에는 어떠한 그 형태로 유화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높은 온도로 수상도 그렇고 유상도 그렇고 높은 온도로 이제 수상과 유상에 각각 들어가는 물질들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온도를 가온을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유형의 거를 갖다 고온유화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온유화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온으로 수상과 유상을 갖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상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호모믹서를 갖다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유화법의 경우는 보통 호모믹서를 활용한 기계적인 유화 방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70에서 75도 이런 정도로 가열을 해서 그때 가열된 오일상을 갖다가 이제 수상에 투입하면서 유화를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OW형 유화. 그 다음에 수상을 유상에다 투입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W형 유화.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그때 어떤 HLB 값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OW형 유화를 만들 것이냐, W형 유화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전상유화법이에요. 반전유화법이라고도 하는데 내상 즉 연속상이죠. 그 분산상이죠. 그리고 외상 연속상이죠. 내상과 외상의 상전이 즉 분산상이었던 녀석이 연속상으로 바뀌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 이제 통해서 유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상온도 유화법은 PIT 유화법이라고도 하고 HLB 온도 유화법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HLB 값이 변하는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른 비이온 계면활성제 성질 변화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고온에서는 낮은 HLB 값을 갖고 또 저온에서는 높은 HLB 값을 갖는 그러한 것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계면활성제 즉 D상을 이용해서 D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요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유화법. 이것이 계면활성제가 풍부한 상에 오일을 첨가를 해서 OD형 에멀전을 제조를 하고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이제 자꾸 이제 더 첨가하면서 OW형 그런 이제 에멀전을 넣는 방법이 계면활성제 D상 유화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액정 유화법이 또 있어요. 고농도의 계면활성제 액정상에다가 오일을 첨가해서 이제는 이제 OLC 형 에멀전을 제조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가하게 되면은 다시 OW형 에멀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러한 유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고온유화법 제일 쉬운 거라 그랬죠.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에요.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그런 이제 유상, 수상을 각각 70에서 75도씩 그렇죠? 이렇게 수상도 그렇고 유상도 그렇고 70에서 75도씩. 여기는 그냥 편의상 70도씨로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열해서 각각 혼합한 다음에 수상에다가 저렇게 수상에다가 유상을 갖다가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모게나이저, 호모믹서죠. 호모믹서로 유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제 집어넣고 다시 한번 2차 유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을 시키고 서서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여과를 시키고 냉각을 이제 한 30도씨 정도까지 냉각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내용물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에멀전의 특성에 따라서 유화 온도라든가 냉각 온도 또는 냉각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실에서 하면서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걸로는 반전유화법이에요. 반전유화법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를 유상 중에 유상에다가 이제 용해를 시킵니다. 분산을 시킨 다음에 유상을 막 교반을 해요. 유상을 교반을 하고 그
그래서 잘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수상을 천천히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상의 연속상에다가 수상을 넣게 되니까 사실은 WO 타입의 에멀션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다 수상을 갖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과량으로 계속 집어넣게 되면 이게 W 타입에서 OW 타입으로 싹 반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상이 싹 내상과 외상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융합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연속상과 분산상이 반전이 돼서 처음에는 W 타입의 에멀션이었던 것이 계속 수상을 갖다가 첨가를 해서 수상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반전이 딱 돼가지고 OW형으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미세한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에멀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전상 과정은 처음에는 W형의 역가용화가 이루어졌다가 라멜라상으로 바뀌었다가 OD형 젤상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수상을 계속 첨가를 하게 되면 OW형 에멀전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 페이스에다가 여기 SAA라고 하는 것은 저 계면활성제입니다. Surface Active Agent. 우리가 Surfactant라고도 표현하지만 계면활성제를 저렇게 Surface Active Agent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데다가 이 수상을 갖다가 계속 60도씨 정도에서 계속 이제 첨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합을 해줍니다. 비교적 완만하게 한 1000rpm으로 계속 이제 혼합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온도를 낮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OW형으로. 요거는 미세하고 균일한 입자를 갖다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계적인 방법보다 계면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HLB 유화제가 오일상에서 용해도가 좋은 그런 상태로 이제 있을 때 제조 과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액정상, 계일상을 갖다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일상에서 유화제의 최대 가용화 부분에서 액정 그리고 계일상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유화제의 오일상에서의 가용화는 전상 영역에서 최대치가 이제 되고, HLB 그런 이제 정도도 이 영역에서 이제 최적의 값을 갖다 이제 갖게 됩니다. 수상의 첨가 속도, 양에 따른 어떤 입자의 크기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불안정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현성이 똑같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상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으면은 OW, WO,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제 벌크 페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공존이 되는 불안정한 그런 이제 에멀전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수상을 첨가할 때 액정상, 계일상이 형성이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OW형 그런 에멀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루게 되기 때문에 1단계일 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1단계일 때의 경우에는 천천히 첨가를 해서 액정상을 만들고요. 2단계일 때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첨가하면서 흰색의 계일상을 만들게 되고, 다시 3단계에는 나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때는 천천히 첨가하면서 OW형 에멀전이 이제 형성이 되도록,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천천히 저렇게 이제 오일상에다가 수상을 집어넣게 되면 저렇게 당연히 WO형 에멀전이 만들어져요. 역상의 형태를 만들어져요. 계속 천천히 집어넣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확 붓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라멜라형의 액정이라든가 D상의 계일 상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천천히 이제 수상을 더 첨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역상으로 전환이 반전이 되면서 OW형의 안정한 그런 이제 에멀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유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또 내용 이런 거 살펴봤고, OW형 유화의 일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